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6월 14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느새 또 즐거운 월요일 아침이 밝았네요. 네. 이번 주는 짜릿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가장 굵직한 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의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눈치 작전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던 그놈의 FOMC가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미국에서 열리게 됐는데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치자면 이제 보통 이제 수요일 새벽 정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도가 많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뭐 소비자 물가도 많이 뛴 부분도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FOMC에서 어떤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전에 FOMC에서 미뤄왔던 것처럼 뭐 계속해서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계속해서 긴축으로 간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좀 뭔가 시장이 확신을 하면서 방향성을 보기보다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좀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도 짜릿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는 한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소비자 물가 발표 등 여러 가지 굵직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뚜껑을 열었을 때 전부 다 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수의 흐름이라든가 증시 흐름 자체는 굉장히 건전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뭔가 이게 쭉쭉쭉쭉 탄탄하게 올리기보다는 장중 등락이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흔들면서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불안한 느낌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조금은 우리가 큰 전략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까지는 스윙 매매는 조금 조심하고 구간을 제대로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이제 이번 주를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오늘 당장 뭐 어떤 주력 세터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 큰 시장 상황으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2개 정도 주요한 뉴스들 좀 정리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FOMC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15일, 16일로 이제 예정되어 있고 한국 시간으로 치자면 이제 수요일 오전, 늦어도 뭐 목요일 새벽 정도 되면 FOMC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통화 정책이 변하게 될지 아니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방향과 그대로 가게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증시가 지금 최고점 구간에서 놀고 있고요. 증시뿐만 아니고 지금 기름값도 시카고 이제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WTI 7월 물 크루드 오일 선물은 지금 현재 시간에도 71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값도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고 올라 있는 높이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워낙 많은 상황이라 아무래도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앞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테이퍼링 기조로 갈 것인가 이제 선택지는 여러 가지로 다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이제 이 입에 모든 게 많은 게 달려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강력한 변동성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가장 큰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 주말에는 이제 G7과 관련된 뉴스도 많이 나왔고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자, 일단 한국은 G7에 속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게스트 초청을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G7 회의에 게스트로 참석을 해서 이렇게 다졌는데 아무래도 G7이라는 이런 입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경제 활동에서 각 국가들이 이제 방귀를 세게 낀다 하는 애들 모인 거다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를 원해요. 네, 더 많이 확대하는 걸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제 더 이상 G7의 국가들을 편입하는 거를 늘리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많이 밝히고 있는데 뭐 전통적 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뭐 한국은 G7에 속했다라기보다는 지금은 게스트로 초청받았고 어느 정도 지위상으로는 경제 규모나 이런 이제 성장세 상으로는 이런 부분의 견줄 수준까지는 왔구나 어느 정도 언급될 수준까지 왔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G7 회의가 진행이 돼서 뭐 한국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 의미를 가졌는데 전체적으로 G7 회의가 가져갔던 내용을 보게 되면
중국에 대한 공동 견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원하는 대로죠. 네,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흘러가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 가치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G7 국가들은 통합이 되고, 이런 통합된 힘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를 하자, 좀 이런 느낌이 됐죠. 그래서 간단한 이제 무역뿐만 아니고 이제 기후 대응이라든가 여러 폭넓은 분야에서도 중국 쪽에 패권을 넘겨주지 않고 G7이 공동 대응해서 이렇게 연합체들로 해서 다 같이 승승장구하자, 좀 이런 분위기로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민감해하는 사안들을 좀 많이 다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 조금은 이제 무역 분쟁이라던가 아니면 관련된 이제 시진핑의 언급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싸늘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G7 회의가 열린 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싸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이제 FOMC가 코앞으로 다가온 이번 주 적어도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다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